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무료 배포하는 네이버 포토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진이나 이미지를 편집을 하고 동영상을 또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라는 회사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이버가 원래 영어 단어 내비게이트 게이트라는 내비게이트죠, 영어로는. 에다가 옆에 ER 사람이나 기계 등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단어에 ER을 붙이잖아요. 자, 내비게이트 하면은 항해하다, 조정하다 그런 말에서 인터넷을 항해하는 것, 인터넷을 항해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내비게이트의 앞에 철자 3개 NAV에다가 여기 뒤에는 ER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네이버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이 포토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관련 파일을 내 컴퓨터에 옮겨서 설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롬입니다. 좀 다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일 많이 쓰는 MSI의 탐색기하고는 좀 다르게 비슷합니다. 근데 디자인이 좀 다르죠. 여기 구글 크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여기 검색창에다 네이버 포토뷰어라고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자판에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시거나 오른쪽에 이 검색이라는 글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번 눌러주시면은 검색이 실행이 돼서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이 제목으로 검색된 결과값들이 밑에 쭉 나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 네이버 포토뷰어라는 여기 밑에 더 많죠, 결과값들이. 여기에서 다운로드라는, 자, 링크가 이렇게 커서 모양이 이렇게 막대 모양이거나 아니면 화살표 모양이 있다가 포인터가 여기 오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죠. 여기는 인터넷으로 링크가 걸려 있어서 다른 정보를 가져오거나 다른 창을 열거나 하여간 인터넷 관련된 것들을,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다운로드 쓰여 있으니까 이거를 누르면은 다운로드 절차가 일단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다운로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네이버 자료실 페이지죠. 네이버 소프트웨어 적혀 있고 여기 보면 네이버 포토 뷰어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그 오른쪽 쭉 따라가시면 여기 무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밑에 64비트, 32비트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접속할 때 인식을 해가지고 제 컴퓨터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무료 다운로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가운데에 또 네모난 조그마한 창이 열리면서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 다운로드를 또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자, 뭔가를 설치를 하라고 이 브라우저에 설치를 하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제목이 네이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별표가 5개 중에 1개밖에 안 되어 있네요. 이거 귀찮다 이거죠. 이거를 자기네 거를 또 설치를 해야 또 뭔가를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이게 옛날 우리나라식이에요. 액티브엑스라고 얘기도 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뭔가를 추가적으로 뭔가를 자꾸 설치를 하게끔 하면은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 거 하나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개 깔리다 보면은 컴퓨터가 느려지고 또 좀 연식이 된 컴퓨터들은 상당히 버벅거리게 되죠. 하지만 요거를 이 다운로드를 하시려면은 추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입할 때 약관에 필수 사항이 있고 약간 그 조항 중에 선택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필수 조항이라 여기 추가 아래 보면 추가이죠. 이 추가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파일이 지금 제일 왼쪽 아래쪽, 자, 화면 중에 제일 왼쪽 제일 아래쪽 이 귀퉁이에 이 모서리 근처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은 뭐든지 다운로드를 하면은 기본 설정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저장되는지 모르실 경우,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무조건 처음 지정되어 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자 여기 다운로드 되는 게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추가 메뉴가 나와요. 이 단추, 세무 단추를 누르시면은, 그럼 폴더 열기를 하면은, 자, 로컬 디스크 D, 내 D 컴퓨터에 뭐 다운로드란 폴더에 지금 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뭐 여기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 이렇게 이 화면에서 밑에 다운로드가 됐죠. 그럼 여기 네모 부분 색깔이 살짝 변하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 네이버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을 누르셔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시겠죠. 또 실행을 누르고, 자, 또 yes를 눌러야겠죠. 얘를 누르고, 자, 다운로더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또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두 개 있죠. 다음을 또 눌러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약관에 동의를 해야겠죠. 사용을 하려면은 무료 배포하는 거고, 하지만 뭐 하여간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함을 또 누르시고, 또 설치 버튼 있죠. 설치 버튼을 또 누르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뭐 물어봐요. 네이버를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로,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네이버 툴바 설치하기, 요거는 또 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내 컴퓨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여간에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뭐 하여간에 뭐 깔리잖아요. 뭐 기존에 있던 게 알툴바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를 또 추가로 제가 사용하고 싶은 네이버 포토 뷰어 외에 뭔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컴퓨터는 사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간에 요거를 체크를 안 하고, 나중에 체크 안 하고 마침을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체크를 다 해제를 하고 마침. 그러면은 방금 이 네이버 소프트웨어 네이버에서 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치 처음 온 것처럼 다시 여기 네이버 포토뷰어라는 게 있고, 여기 무료 다운로드라는 걸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깔린 거는 이 포토뷰어가 아니라 이 포토뷰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또 똑같이 가운데 네모난 조그만 창이 나타나고 팝업 창이 뜨고, 거기에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또 있죠. 여기 단추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눌러주시면은, 자, 요렇게, 이게 방금 우리가 설치한 프로그램이에요. 네이버에서. 자, 자기네 프로그램을 깔았죠.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는데 네이버에서 광고도 좀 해서 수익도 좀 봐야겠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포토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다운로드가 있죠. 근데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또 조그만하게 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를 홈페이지로 설정, 이걸 뭐 하고 싶은 분은 남겨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 해제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툴바 설치, 조금 전에 제가 하기 싫다는데 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 또 체크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라는 게 내려받기라는 말이죠. 영어로 다운로드, 그 파일을, 정보를 네이버 컴퓨터에서 그 내려받기를 하는데, 내 컴퓨터로 옮기는데, 이게 완료가 됐을 경우에 창 닫기를 하면은 이게 창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저장 폴더 열기 하면은 윈도우 탐색기가 그 들어가 있는 위치에 탐색기가 열립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컴퓨터가 이것도 종료되어 있으면은 안 되겠죠. 이게 켜져 있으면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컴퓨터가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켜가지고 어디 들어갔는지 한참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체크 해제를 한 상태에서 바로 그 위에 있는 여기 광고판 큰 거 있죠. 거기 아래쪽에 다운로드라는 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자, 지금 이 프로그램 네이버 포토뷰어라는 그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을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가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여기도 나타났죠. 완료가 되면 여기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네이버 포토뷰어라는 이름 옆에 여기에 다운로드 진행바가 나오다가 실행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설치를 저희가 하시려면은 여기 실행하기를 누르셔야겠죠. 자, 실행하기를 또 마우스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설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버를 설치를 포토뷰어를 설치를 하시려면 뭐 약관에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동의함을 하셔야죠. 이거 필수입니다. 그래서 동의함 누르시고, 자, 동의함을 눌렀더니 또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물어보네요. 네이버를 웹브라우저로 설정하기, 툴바 설치하기. 저는 해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면 설치하기가 있죠. 뭐 필요 공간이 50.3메가인데 남은 공간이 53.6일이다. 그리고 뭐 설치되는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폴더 변경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그냥 디폴트 깔리는 것 그대로 네이버에서 설정을 해놓은 대로 그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시작 버튼을 마우스로 또 누르시면은 툴박스에서 뭐 안 깐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얘를 눌러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설치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다운로드 받는 거는 여기에서 설치 파일을 처음에 받았는데 요거는 용량이 좀 작은 거고 3.31메가잖아요. 근데 방금 밑에 50.5메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 실행 파일 용량 작은 거, 뭐 기타 정보들이 있는, 기타 파일들 정보가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기 설치를 하면 추가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파일들을 네이버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내려받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포토뷰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다음이란 버튼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셔야겠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다음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툴바 또 물어보네요. 이거 설치할 건지. 자, 설치하실 분은 놔두고 저는 체크를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네이버 포토뷰어가 기본 뷰어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RC가 있었는데 그걸 지웠거든요. 그래서 자, 예스 누르시고 네이버 포토뷰어는 기본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뷰어가 제대로 된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내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내리겠죠. 이 뷰어를, 네이버 포토 뷰어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해라.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포토 뷰어 프로그램들이 쫙 깔린 건데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일 첫 번째 줄 보면은 이렇게 위치를, 열리는 창 위치를, 폴더 위치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닫고, 자, 요것도 뭐 필요 없으니까 닫고, 자, 포토뷰어 이건 닫고, 이것도 닫고. 자, 윈도우 탐색기를 딱 키시면은, 자, 이게 지금 저는 뭐 내문서 폴더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진들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네이버 포토뷰어가 저의 기본 브라우저로 뜨게 되고요. 이렇게 사진들을 볼 수 있는 뷰어라는 게 뭐 보는 것, 뭐 그런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네이버 포토뷰어가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을 누르시면은 여러분 컴퓨터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이버 포토뷰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셨을 거예요. 네이버 포토뷰어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네이버 포토뷰어 편집기라는 거를 누르시면은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네이버 포토뷰어라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자, 다르죠? 첫 번째는 포토뷰어고, 이건 지금 포토뷰어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진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불러오셔야겠죠. 뭐 사진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라이브러리 문서에 가셔가지고, 저는 여기 지금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작업할 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진 하나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밑에 열기를 누르셔도 되고,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은 지금 컴퓨터 화면이 약간 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 탐색기를 옆에 두시고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자 요거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여러 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자판의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가 선택했죠.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집어서 컨트롤 키는 이제 띄셔도 돼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사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편집을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이쪽에 사진들 지금 이쪽으로 옮겨 놓은 사진들 리스트가 나오고 그 중에 내가 지금 당장 편집을 할 사진이 표시가 되죠. 여기 보면 왼쪽에 자 왼쪽에 보시면 파랗게 활성화 지금 활성 상태가 되는 창을 표시하거든요. 파란 거가 요거를 누르면은 여기 작업할 내용이 이미지가 바뀌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 거 제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사진의 크기는 3264에 2448 픽셀이라고 이게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진의 왼쪽에서부터 끝에 오른쪽까지 3264개의 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448개의 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264 곱하기 2448 하면은 대략 뭐 799만 뭐 몇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790만이니까 거의 800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8메가, 메가는 또 100만 단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메가는. 그래서 이게 8메가 픽셀로 지금 찍혀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유롭게 크기 조절해서 요거를 긴 축을 좌에서 우 쪽으로 긴 축이겠죠. 그러면은 1920 이게 보통 1920 곱하기 뭐 1080이 풀 HD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1080 픽셀 그렇게 나오는 거고 뭐 1280 곱하기 720이 뭐 HD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720 픽셀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르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바꾼 다음에 적용을 항상 눌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줄일까요? 그럼 너무 크니까 1280으로 줄인 다음에 960 원본 비율 말고 여기서 720으로 바뀌면 지금 원본 비율은 4:3으로 찍은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나 TV도 그렇고 16대 뭐 9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1280에 720으로 하면 지금 960은 원래 사진 비율에서 한 거고 720으로 하면은 이게 요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이 이렇게 바뀌죠. 잘려가지고 요게 이제 요즘에 뭐 TV나 그러니까 16은 여기 가로축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9라는 거예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픽셀은 1280이라고 나오잖아요. 1280개 점이 찍혀 있고 이게 16이고 720 위에서 아래까지 720 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로 비율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요즘에는 거의 국제 표준이죠. 뭐 TV나 스마트폰도 그렇고 HD 화면들 만들 때 보통 이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사진을 일단 처음에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었으면은 여기에서 그렇게 나타날 텐데 해상도를 제가 다르게 해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4:3식으로 길쭉하게 정사각형 거의 정사각형으로 있던 사진이 옆으로 가로축이 길어지는 16:9 상태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자르기를 하면은 선택해 가지고 특정 부위를 자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자 그래서 자르기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유롭게 자르기를 선택하거나 뭐 16:9 이렇게 옆으로 넓게 해서 자르기를 선택한다 해서 이렇게 적용을 누르면은 자 그만큼 사이즈로 잘라졌죠. 요거는 1280보다는 지금 작은 화면으로 잘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280에 720 HD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풀 HD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자, 자르기를 누르면은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뭐 자유롭게 자르기 한다 그러면 이 특정 부위를 자, 왼쪽 화면에서 네모나게 보통 뭐 요런 게 있으면은 여기 지금 네모가 있고 끝에는
하얀 이렇게 동그란 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를 이 위치에 가면은 지금 이 상태는 십자가 모양의 화살표가 있으면 이거는 이걸 이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끝에 가서 모양이 바뀌죠. 그러면은 저 화살표 방향으로 이 그림을 이 사각형을 줄이거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멀티사이즈로 쓰고,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해서 마음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자, 지금 자르기 메뉴 중이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부분만큼 이렇게 잘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을 밑에 보면 저장하기가 있는데, 저장하기 버튼에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거나 차본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회전하는 메뉴가 또 있네요. 회전하는 거는 사진을 뭐 왼쪽으로 돌리거나 90도 오른쪽으로 다시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는 대칭,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사진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반대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기능이에요. 들어갔죠? 돌리는 거. 자, 끝에 있는 메뉴는 위아래로 바뀌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하면은, 이게 사진이 이 상태가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좌우 대칭이 돼가지고 돌아가 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게 지금 구도와 관련해서 크기 조정이라든가 뭐 좌우 대칭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자른다거나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탭에 있는 거고, 보시면 여기 탭들이 있잖아요. 메뉴들이, 추가 메뉴들이. 이 탭에서 지금 두 번째 거 보정이 있어요. 요거는 조명하고 관련된 것들인데, 자, 지금 이게 뭐 석양은 아니잖아요. 낮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다가 색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석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약간 뭐 노을 질 때에 좀 찍은 사진으로 조명이 바뀌는 거죠. 조명이 바꾸고, 다시 뭐 햇빛 상태로 돌아간다면 햇빛 상태로 돌아가고, 백열등 상태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늘에서 찍은 것처럼 한다 이렇게, 구름 낀 것처럼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바뀌고, 미세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진 편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면 여기서 조정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대비나 채도나 명도, 밝기 이런 것들을. 자, 근데 저는 석양 조명으로 적용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다음 효과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구도였고, 지금은 보정이 활성화되어 있죠. 보정과 관련된 보정과 관련된 메뉴들이 밑에 쭉 있는 거고, 뭐 자동으로 뭐 보정 좀 해달라 그러면 적용을 누르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효과를 누르면은, 효과 탭을 누르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컬러 사진인데 뭐 흑백을 적용을 하면은 흑백으로 바뀌고, 그리고 뭐 1960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은 마치 사진이 구깃구깃한 게 이렇게 좀 나와요. 오래된 사진처럼 색도 바래고 사진이 좀 구겨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따뜻하게 뭐 토이라고 적혀있나? 블링블링, 뭐 여러 가지 이 중에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효과를 골라서, 이게 마치 카메라 앞에 필터라고 그러죠. 렌즈가 있고 그 앞에 뭐 렌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필터를 끼워가지고 찍으면은, 옛날 사진기에서는 지금 물론 요즘 사진기 앞에도 필터를 끼우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이 되겠죠. 뭐 바이올렛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걸 또 선택만 지금 한 상태에 여기 적용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은 이 사진에 지금 여기서 제가 효과를 선택한 거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지막, 이게 지금 효과 탭에 있는 메뉴들이고,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거고, 자, 꾸미기에 들어가면은, 자, 꾸미기에도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스티커라고, 애니메이션들을 지금 뭐 이 네이버에서 라인에서 할 때 뭐 이모티콘 같이, 옛날에 이모티콘 같이 스티커라고 해서 사진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캐릭터 사진들이 지금 여기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저기가 조금 밤색이니까 색깔 다른 걸 해야겠죠. 자, 이 중에서 토끼가 낫겠네. 토끼 사진 중에 토끼인가? 하여간에 얘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 사진 가운데 이 애니메이션 그림이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키워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으면은, 자, 마치 얘가 눈을 감고 있네요.
야간에 이렇게 사진을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림들을 가져다가 뭐 여러 개를 넣으셔도 돼요. 여러 개를. 그림이 좀 조그맣게 보이니까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여러 개를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 들어갔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진을 재밌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밑에 액자 중에 선택을 하시면은 yes 저장을 일단 한 다음에 액자를 선택을 하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색깔이 요거니까 뭐 이런 틀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액자 틀을 이렇게 적용됐죠.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적용을 누르면 이제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사진이 적용이 됐겠죠. 그다음에 뭐 서명은 뭐 내가 여기에다가 로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 자기가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찬쌤 edited by 잘 안 보이네요. 오른쪽인데 위치를 바꿔야겠어요. 중앙 가운데로 바꾸겠습니다. 중앙 가운데로 여기다가 뭐 워터마크라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바이 쓰고 찬쌤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자, 좀 키울게요. 44 키우고 글도 굵기도 굵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했다는 걸 표시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일단 하고 저장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면은 여기에 원래 이 사진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적용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석양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을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같은 폴더에 이 사진이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사진 하나가 이렇게 편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거는 닫고 저장됐으니까 아니요 하셔도 되겠죠. 자, 비워도 닫을게요. 컴퓨터가 뭐 성능이 좋으면은 여러 개를 띄워놓고 하셔도 되겠지만 컴퓨터가 사양이 좀 떨어지면은 버벅거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메뉴, 시작 버튼 컴퓨터 제일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 있죠.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포토뷰어라는 폴더를 찾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위에 여기에 세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네이버 포토뷰어하고 포토뷰어 편집기.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포토뷰어를 깔면서 같이 깔린 네이버 포토 동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토 동영상을 열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배포하는 네이버 포토뷰어를 설치하면 깔리는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그러니까 세 가지가 포토뷰어, 포토뷰어 편집기, 그 다음에 이게 네이버 포토 동영상이라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에 뜨는 화면입니다. 처음에 접속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간략한 설명이 나오죠. 자, 1. 파일을 눌러가지고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 동영상, 음악을 가져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네요. 그리고 자, 넘어가면 두 번째는 가져온 파일을 여러 개를 여기다가 선택해서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중 원하는 사진, 동영상, 음악을 골라가지고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타임라인이라고 회색이 더 진한 회색 부분이 있어요. 거기 타임라인으로 각자 첫 번째는 이미지나 동영상, 두 번째 라인은 악보 표시가 있죠. 여기에는 음악으로 이동을 시켜서 타임라인에 넣기를 하면은 들어가는 거겠죠. 세 번째, 이 타임라인, 이 회색 진한 부분 중에 그 객체들을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마지막 줄 제일 아래 텍스트, 이게 T가 영어 텍스트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문자 같은 거, 자막 같은 거를 여기다가 밑에다 넣어가지고 편집을 하고 효과를 주고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방금 설명하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뭐 보통 프로젝트라 그러죠. 제가 지금 이런 뭐 어떤 특별한 영상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작업 내용들 뭐 순서라든가 뭐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넣고 어떤 자막을 넣고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하려면은 여기 작업 내용을 작업 내용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저장이 되면은 동영상 만들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사용 설명을 네이버 포토 동영상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표를 하면은 요 창에 치고 실제 네이버 포토 동영상의 그 프로그램의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게 네이버 포토 동영상의 시작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자, 제일 첫 줄에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은 뭐 프로젝트 같은 걸 열기를 할 수도 있고 동영상 파일 가져오기, 뒤에 어차피 다 있는 메뉴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놔두시고, 환경 설정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아마 처음에 하면은 아마 일반 화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프레임은 초당 24프레임이고 뭐 오디오는 192kbps 바이트로 세컨드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해상도가 856 뭐 곱하기 480으로 되어 있고 비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화질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해상도가 1280 픽셀에 720 픽셀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16:9, 요즘에 이게 많이 쓰는 거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보고 그러려면 16:9 비율로 해주는 게 그 양쪽 끝에 검은색 검정 부분이 안 나타나고 화면이 꽉 차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16:9로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넓은 화면, 뭐 HD 화면이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해서 이 형식을 고화질로 선택을 하고, 요거는 16:9 처음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작업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HD 영상 화면 1280 곱하기 720 픽셀 기준으로 이제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동영상, 뭐 사진, 음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뭐 가져온 객체들에 대해서 효과들,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줄 수가 있는 게 뭐 화면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자막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자, 동영상을 이렇게 파일 열기를 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내무서에 지금 동영상 하나 있거든요. 이걸 뭐 선택을 하거나 더블 클릭을 하거나 선택 후 열기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파일 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첫 번째 거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을 누르면은 전체가 선택이 돼요. 아니면은 Shift 아니고 첫 번째 선택을 하고 골라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리 보는 화면을 좀 크게 해놓으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골라서 넣거나, 아니면 전체를 Shift 눌러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열기를 하면은 여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레트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로 사진들이, 제가 방금 선택한 사진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악도 마찬가지로 파일 열기를 하면은 여기는 뭐 클래식이 있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mp3 파일들이 쭉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자,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mp3 파일 정보 중에 미리 파일이 몇 개 없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만 몇 개 있으면 괜찮겠지만 미리 들어보시긴 하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길이하고, 자, 보면은 여기 길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 하면은 음악의 길이가 쫙 나옵니다. 이 중에서 동영상보다 짧은 음악을 보다는 긴 음악을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트 정속률을 체크를 하면은 각 음악들이 몇 킬로바이트 짜리 음악인지, 여기는 전부 다 동일하니까 그런데 음질이 낮은 거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 뭐 3분짜리라 동영상 짧게 만들 거니까 요거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하고 열기를 하면은 음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네이버 포토 동영상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샘플러 음악을 몇 개 넣어놓은 것도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추가로 또 넣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동영상 들어가 있고 사진 들어가 있고 음악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거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팔레트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되지만 여기에서 바로 여기 끌어당겨 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이죠. 하나를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창으로 바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은 사진 중에서 자, 요거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타임라인에 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에 사진들이 쭉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진 하나하나가 에다가 하나를 속성을 바꾸거나 설정을 해가지고 뭐 효과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연결해서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테마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효과나 뭐 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진 하나하나마다 다르게끔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여기 테마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여기서 뭐라고 또 설명이 나오죠.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 선택한 테마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 그 예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3초 간격으로 사진 하나씩을 보여주는데 뭐 스냅 사진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밀어내기 랜덤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자, 또 더 있나, 뭐 폴라로이드 형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블라인드 형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저는 제 갤러리 형식으로 한번 골라서 음악은 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하면은 총 파일 9개로 네이버 포토 동영상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테마에서 선택을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초 간격으로 갤러리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화면 전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순서대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이렇게 빼보죠. 얘하고 제거. 그다음에 또 얘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얘도 비슷한 게 있네요. 얘를 제거할게요. 얘를 제거. 그래가지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제 컴퓨터가 지금 노트북에서 하는 거라 사양이 좀 딸려서, 원래 동영상 편집하는 컴퓨터들은 최고 사양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조금 느려서 그렇지. 너무 오래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화면이 멈추거나 컴퓨터가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동영상을 테마 만들기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제목은 자, 뭐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1이라고 해서 저는 영상1이라고 해서 영상1이라는 이름으로 자, 제가 찾기 쉽게 라이브러리 내 문서에 지금 요 안에 나머지 사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문서 쪽에다가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폴더는 내 문서고 확인을 눌러가지고 동영상 저장을 폴더를 지정한 다음에 동영상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 형식이나 용도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원래대로 저장을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 한 장마다 뭐 수백만 개 점이 있고 점 하나하나마다 뭐 예를 들어서 RGB 값, 색소가 뭔지를 지정하는 또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뭐 몇 초짜리더라도 뭐 10초짜리더라도 그 사진 1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컴퓨터가 렌더링 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무비 만드는 거 렌더링. 그래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요.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파일 인코딩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동영상 보기를 해서 잘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뜨거워서 그런지. 잠시. 자, 제가 폴더에서 아예 그냥 파일을 찾아가지고 제가 플레이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전에 저장한 파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11.4MB로 되어 있고 정보를 보는 거예요. 포맷은 윈도우스 미디어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거가 있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금 그것만 가지고도 그 영상만 가지고도 뭐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만들었냐, 지금 보통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속성을 지정을 하면은 좀 메뉴가 많지 않아요. 네이버 포토 동영상 무료로 배포하는 건데 다른 무료로 배포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방금 이 테마에서 만든 거를 여기다가 불러오기로 집어넣어 가지고 얘도 같이 사용을 해서 얘도 이렇게 당겨오고 나면 선택을 했으니까 열기 누르면 들어가겠죠. 자, 여기도 들어갔어요. 이 두 개를 다 사용해서 얘를 타임라인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되는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동영상 얘가 있잖아요. 얘도 타임라인에 넣어서 얘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용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위치를 배치를 보시면은 이게 얘가 지금 이 파란색 테두리가 생기면은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그게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타임라인이고 이 타임라인이 내가 지금 뭐 작업을 하는 실제 작업하는 위치를 나타낸다든가 여기 파란색 선이 지금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하는 것들을 여기 화면에서 보여주는 여기는 디스플레이 창이고 자막은 또 여기서 편집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을 해서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빨간색 바가 생기죠. 거기가 들어갈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다 놨다 그러면은 지금 저 제일 뒤에 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여기 사진 3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위치를 하고 사진이 또 6개 돌아가고 위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바뀌었죠.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재생 길이 3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픽셀은 뭐 640에서 480 정도 나와 있고 이거를 뭐 시간을 늘리고 싶다 뭐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재생 시간 설정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 시간 설정하기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또 클릭을 하시면은 3초인데 이거를 뭐 2초로 줄이거나, 그러니까 한 보통 7초 정도, 5초 이상이 되어야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없이 볼 수 있거든요. 3초는 좀 짧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예시를 보여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더 줄여서 2초로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사진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잠깐 빼고 자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서 파란색이 지금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재생시간 설정을 해서 지금 3초로 되어 있는데 2초로 한 다음에 적용을 하면 전부 다 제가 방금 선택한 것들 전부 다가 2초로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각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효과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사진만 이렇게 이게 지금 플레이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보는 건데 사진만 이렇게 틱틱 나오면은 뭐죠? 동영상으로 플레이가 되니까 좀 사진을 한 장씩 보는 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하나에 효과를 넣어주면 좀 더 생동감 있는 동영상이 되겠죠.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여기는 그러니까 화면 전환 효과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큐브 회전을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돌아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화면이. 그래서 이거를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얘한테 지금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두 개가 파란색이 표시가 됐죠. 두 개가 파란색이 표시가 됐지 지금 두 개가 연결된 건 아니에요. 이 효과가 얘한테 아직 적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버튼 그 사이에 있는 가운데 파란색 버튼 타임라인에 넣기 이 효과를 넣기를 누르면은 이제 이 사진 앞에 이 회색하고 뭐 큐브 회전이 나타나죠. 없던 게 나타나면서 이 효과가 적용이 됐다는 거가 눈으로 저희가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으신 분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된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뭐 세 번째 요것도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뭐
뭐 날아오는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타임라인에 넣기를 하면 제가 방금 선택한 것들이 다 똑같은 것들로, 그러니까 동영상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하나하나마다 속성을 다 정해주고 하시는 게 있으니까,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마다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중에 마지막 이거 하나, 얘도 하나를 다른 걸로 고를게요. 얘를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넘기기, 얘를 선택해가지고 다른 걸로 선택해서 타임라인에 얘 파란색하고 여기 파란색하고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고 두 개가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여기 이 사진 파란색에 넣을 건데, 그걸 하시려면은 여기 타임라인에 넣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하나 선택하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전체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타임라인에 넣기를 하면은 전체 다 적용이 되긴 해요. 근데 계속 같은 반복된 효과가 나타나면은 지루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해주셔야죠. 자,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진 다음에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이 화면이 전환되는 장면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전 날아오기 식으로 이거를, 지금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하고 얘하고 두 개가 있죠. 타임라인에 넣기를 하면은 적용이 된 거예요. 없던 게 생겼죠. 여기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뭐 안 썼던 거 파노라마 줌 있는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하고 두 개를 연결을 하려면은 타임라인에 넣기 효과를 넣기를 해주면은 여기 앞에 효과가 들어가서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있다 보시면은 동영상도 이렇게 하나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이 동영상 선택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해가지고 구간 자르기라고 해서 구간 자르기를 누르시면은 이 동영상에 뭐죠? 지금 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플레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끝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서 시작 지점 지금 여기에서 시작 지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시작 지점 설정이 됐어요. 지금 이 빨간 선에.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이쯤 와서, 자, 여기서 멈추게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 정도에서 멈추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종료 지점 설정 이렇게 딱 누르면은, 자, 이게 원래는 이 뒤에 영상이 더 있는데 지금 잘린 거예요. 잡음도 들어가 있네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된 거. 만약에 앞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점을 자르고 싶은 위치까지 가서 앞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이쯤에서 자르겠다 그러면 시작점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종료 지점은 또 마찬가지로 끝에 와가지고 이쯤에서 자르겠다 그러면은 종료 지점 설정하면은 앞부분이 지금 이제 자라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원래는 요만큼이 더 있는데, 영상이 이만큼 있는데 앞부분을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용을 누르면은 영상이 잘린 게, 원래는 더 길었죠. 영상이 잘린 게 지금 3초로 제작일을 3초로 잘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자, 방금 잡음이 소리가 났었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볼륨 바꾸기가 있어요. 그래서 잡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으면 뭐 두셔도 되고 하는데, 볼륨 바꾸기에서 잡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소거를 누르면은 이제 플레이를 해도 소리가 안 나겠죠. 원래는 잠깐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오른쪽에서 볼륨 바꾸기, 원래 100%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잡음이 나요.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음을 없애려면은 이 동영상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볼륨 바꾸기에서 음소거를 하거나 확 줄이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음소거를 하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납니다. 이 동영상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보통 동영상을 제작을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제목이 들어가잖아요. 제목.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제목을 넣으시려면은 그 빈 화면 추가라고 검정색 화면 하나 집어 넣으셔야 돼요. 지금 뭐 제일 뒤에 위치가 되는데 자동으로 이거를 제일 앞쪽으로 끌어 당기셔야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자, 제일 앞에다가 빈 화면 하나 놓고 자막이 들어갈 건데 3초면 너무 짧다라는, 마찬가지로 다른 것처럼 지금 다른 사진처럼 여기 하나 객체가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재생시간 설정을 한 3초 후에는 자막을 읽어야 되니까 한 5초로 늘리겠다는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 추가라는 효과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자,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목을 넣을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게 네이버 포토 동영상으로 뭐 이래서 포토 동영상 편집 영상이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어넣으면은, 자, 위치를 뭐 가운데로 이렇게 끌어서 당겨서 하실 수도 있고, 왼쪽에 보면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앙 가운데를 하면은 중앙으로 가운데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글씨가 좀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러면은 골라서 선택해서 더 키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60 정도로. 네이버 포토 영상 편집 영상인데 지금 넘쳐가지고 이게 선택이 네이버 포토 동영상 편집 영상, 이게 좀 불편하게 되네. 자, 좀 줄여야겠죠. 크기를 몇이 아니라 뭐 5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리고 보면 메뉴가 더 있어요. 왼쪽 이 자막 관련해서는 왼쪽에 텍스트 작업을, 자막 글씨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있고, 이 중에서 뭐 글꼴이라든가 글자 크기, 자, 입력은 실제 여기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속성 지정은 이 왼쪽 창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렬을 한다던가 글을 좀 두껍게 굵게 바꾼다던가 밑줄을 친다던가 글자 색을 바꾸신다던가. 이거는 지금 잠깐만요. 배경이 색 없음 강조를 해서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지금 이 문자 들어간 편 배경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니까 뭐 네이버가 녹색인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하실 수도 있고. 자, 보면은 요게 안 맞았죠. 위아래가 자막이 생각보다니까 자막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동영상이. 자, 그리고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효과도 딱 두 개밖에 없네요. 그쵸? 왼쪽에서 날아오게 하면은 이렇게 입력하면 왼쪽에 자막이 쭉 날아오는 거겠죠. 그리고 타자기라고 하면 글씨가 처음부터 네이버 포토 동영상 편집 영상 이렇게 타자가 쳐져서 나오는 것처럼 키보드로 한 글자씩 입력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기로 하면은 네이버 포토 동영상 편집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위치에 있다가도 제목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 자막을 밑에 걸 선택을 하시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자막을 편집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토 동영상 편집 영상이라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방법으로 제목을 쓰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 있다, 여기에다 자막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자, 자막을 넣을 거예요. 위치를 잡아주셔야겠죠. 지금 3초니까 너무 짧나? 자, 3초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넣는 게 좋겠죠. 3초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추가하면은 이 파란 선 위치 맞춰서 방금 여기 이 화면 바로 밑에 있는 텍스트 추가를 눌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네모창이 떴죠. 여기다가 뭐 멋진 보스 이렇게 보스처럼 보이니까 해서 자막을 넣으면은, 자, 위치를, 얘는 자막이니까 아래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자동으로 하단 가운데로 위치를 지키고, 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다른 색으로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막이 색깔이 바뀌고, 그리고 효과를 왼쪽에서 날아오는 거, 아까는 타자기 효과를 줬으니까 이거를 한번 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해라. 자, 그러면은 멋진 호수라고 해가지고 자막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필요한 곳에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막은 보면은 길이가 3초짜리 자막이에요. 자막 길이도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재생시간 설정해서 뭐 늘릴 수도 있어요. 4초, 5초로, 6초로 눌러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멋진 호수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넘어가서 바다 쪽에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 길이를, 재생되는 자막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다. 다시 원래대로 3초로 내리겠습니다.
실제 자막이 보일 때쯤 되면은 바다가 나오니까 이 뒤쪽은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이 부분은 바다에서 찍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자막을 여기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쯤에다가 이 파란색이 이게 지금 위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걸 얘를 위치를 시켜놓고 텍스트 추가를 딱 하면은 자막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뭐 하하하라고 세 글자를 넣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하하라고 위치를 수동으로 해도 되지만 하단 가운데 이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켜줄 수가 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하하하라고 자막이 나오고, 자 마지막에 가면은 보통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줄이면은,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은 이렇게 줄여가지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이 타임라인의 전체 길이를 여기에 나타나는 거를 표시하는 거를 이렇게 줄이거나, 만약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1분짜리에 50초 85잖아요. 그러면은 10분짜리를 여러 개 편집한다 그러면은 위치 보려면 막 이걸로 이동해가지고 한참 뒤에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축소를 하면은 이게 점점 길어지고, 확대를 하면은 여기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한 화면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 화면에 볼 수 있게끔 이 정도면 좀 넘치네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작업한 영상 전체가 여기 타임라인 한 화면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에 또 보면은 뭐 보통 영화는 크레딧이라고 해서 뭐 제작은 누가 했고, 뭐 감독은 누구고, 뭐 출연진은 누구고, 스태프들 뭐 명단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자막 효과가 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막을 하나 그냥 뭐 감사합니다 텍스트 추가로, 또 위치가 여기 이쪽이니까 텍스트 추가를 딱 하면은 여기 하나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빈 화면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고, 빈 화면 추가를 하면은 여기 나타나요. 그럼 얘를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고, 자, 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니까 5초 정도 조정해서 하고, 얘도 전체 길이를 5초로 바꾸고 적용하고 텍스트 입력을 해야겠죠. 넣고서 요즘 큰 거 같거든요. 저 텍스트를 더 넣고 싶으니까 줄이겠습니다. 33분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말해서 powered by 네이버 포토 동영상을 이렇게 네이버 포토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자 줄여야겠죠. 앞뒤 위치에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powered by 네이버 포토 동영상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하고 동영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상에 대해서는 거의 편집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를 효과 없음 바뀌어가지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막이 나와가지고. 대신 여기다가 효과를 내가 이 네모칸을 집어 빈 칸을 없기 때문에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그래서 회전 날아오기부터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얘하고 회전 날아오기로 연결을 해가지고 보면은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겠죠. 약간 생동감이 더 있죠. 이렇게 해서 영상 관련된 거는 1차적으로 작업이 됐고, 전체 길이가 1분 13초가 됐고요. 이제 음악을 넣으면 뭐 그거 끝나겠죠. 그래서 음악을 아까 제가 선택한 요거를 타임라인에 넣기를 하면은 음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를 열고, 이 화면이 지금 여기는 작게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보통 집에 되게 쓰시는 것들도 옆으로 좀 길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작업할 때 화면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여기다가 음악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음악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약간 이상한 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있다가도 다른 데 선택되어 있다가도 음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또 찝어가지고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이죠. 끌어당겨서 그 위치에다가 넘쳐도 돼요. 넘치면은 처음 시작한 데까지 이동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음악이 들어가니까 좀 더 멋진 영상이 음악이 들어가니까 좀 더 멋진 영상이 됐죠. 그리고 보면은 이 끝선 음악이 더 넘치잖아요. 이 영상보다 음악이 넘치니까 요거를 또 지금 얘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닌 경우에는 이 음악을 한번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그 선택된 객체와 관련 있는 자주 쓰는 메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음악 구간 자르기가 있는데 요거는 음악을 자를 수가 있어요. 특정 위치에서 잘라가지고 쓸 수 있는 아까 동영상 자르기처럼 비슷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위치에 끝나는 위치를 뭐 얘를 선택해서 시작 위치 누르고 또 선택해서 또 얘를 또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종료 위치 눌러가지고 음악이 전주를 빼고 뭐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시작한다는 걸로 이렇게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바뀌겠죠. 저는 그냥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갈 거예요. 근데 음악이 넘치니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이 뭐냐 메뉴 중에서 자주 쓰는 메뉴가 나오는 거거든요. 비디오 종료 지점에 맞춰 자르기. 이걸 선택을 하면은 자, 이 비디오 종료 지점이 여기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음악이 원래 길게 있던 뭐 3분짜리 음악이 1분 13초 이 동영상 길이에 맞게끔 딱 잘라져가지고 정확히 잘라져가지고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영상에 맞게끔 영상에 맞게 음악이 잘리는 상태로 지금 동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마지막 끝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에 제가 그냥 자르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냥 뚝 끝나잖아요. 음악이 보통 음악이 끝날 부분에 fade in, 뭐 fade out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서히 fade가 원래 서서히 뭐 지워주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fade in, fade out 효과 설정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초면은 좀 급격하게 소리가 확 줄어들겠죠. 뭐 3초로 한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끝부분에 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하면 음악이 나오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3초 점점점 커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하고 그게 그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 자 다른 데 있다가도 음악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 fade in, fade out 효과 설정하기를 해서 제가 지금 3초라는 시간을 지정을 했어요. 3초 동안 점점점점 줄어들어라 이런 식으로 뭐 볼륨도 뭐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좀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이니까 좀 낮춰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60% 정도 원래 볼륨에 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보면은 아까보다는 내가 좀 줄어들었나?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제가 여태까지 작업한 이 내용 여기다가 빈 화면 넣어가지고 제목도 넣고 뭐 사진 배치도 이렇게 바꾸고 동영상도 자르고 음악도 자르고 자막도 넣고 마지막에 뭐 또 빈 화면 추가해서 이런 내용 내 텍스트도 집어넣고 이렇게 한 거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거는 동영상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작업 저장이라고 이 화면 전체 포토 동영상 네이버 포토 동영상 전체 화면에 제일 오른쪽 아래 보면은 작업 저장이라고 있어요.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은 여기 작업 저장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한번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 다른 이름으로 작업 중인 내용을 저장한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폴더에 저장을 저는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자, 날짜는 놔두고 이것도 놔두겠습니다. 네이버 포토 동영상인데 여기 제가 아까 제목을 편집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편집 영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고 닫을게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 아예 종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제 폴더가 여기 있는데 제 폴더가 폴더에 보면은 방금 제가 저장한 거예요. 이게 편집 영상 네이버 포토 동영상이라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네이버 포토 동영상이 자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제가 불러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닫고 보시면은
제가 방금 작업하는 내용 그대로 손실됨 없이 그대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게 보통 프로젝트 파일 저장이라고 해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작업 내용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프로젝트에서 그 내용을 전체를 작업 저장을 통해서 저장을 했다가 제가 다시 불러온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동영상 만들 건데, 만약에 동영상을 만들었다가 내용 중에 뭐가 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작업 저장을 해놨으면은 메뉴 들어가서 열기에서, 아니면 최근 작업한 내용 요거를 찾아가지고 열어가지고 이 상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고 이거를 이 작업 저장을 안 해놓으신 상태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편집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 내용 중에서 일부러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지겠죠. 복잡해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작업 저장이라는 것을 일단 작업이 끝나면은 하시는 게 좋다. 아니면은 작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뭐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없어서 하시다가 중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 작업 저장 해 놓으셨다가 다시 그 파일을 불러 들어와서 그 상태에서 계속 추가 작업을 하시는 수가 있으니까 이 작업 저장을 잊지 하시라 그런 말씀이고요. 동영상 만들기는, 자, 동영상 만들기를 누르면은 여기는 윈도우스 미디어 파일이라고, 비디오라고 해서 WMV 확장자 형식으로 저장이 될 건데, 네이버 포토 동영상 포토 동영상 영상 편집 및 제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위치, 내가 지금 저장을 해놓고 위치를 붙여주면 안 되잖아요. 어디 저장을 했는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설정을 하면은, 자, 라이브에서 내 문서에 가면 저는 여기다 계속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파일들 한 폴더에다 몰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목은 이대로고 선택은 이거 이 형식 하나로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 윈도우스 비디오로 저장을 딱 누르면은 이 위치가 지금 선택이 됐고, 그다음 형식은 고화질, 이게 1680에 720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두시고, 처음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그럼, 처음에 설정 안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은 고화질로 바꾸시고 1280에 720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걸 누르면은, 자, 동영상의 이름을 정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될지 위치를 정했고, 형식 고화질로 선택했고, 비율 16대 9 옆으로 길게 나오는 거 선택했고, 이제 완료가, 그러니까 제가 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그러면은 동영상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초당 30장. 그래서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엄청나게 큰, 뭐 예를 들어서 4메가네, 3메가네, 밀리언 단위의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한 장씩 계속 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는 불과 1시간 13분짜리 14분 아니 1분 14초짜리 1분 14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잠시 스킵을 하고, 지금 잠시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1분짜리인데 뭐 5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저장이, 그러니까 동영상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동영상 보기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셔야겠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눌러보시면은 이게 지금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또 네이버에서 그 동영상을 보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동영상 보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팟 플레이어나 뭐 곰 플레이어 이런 게 안 깔려 있으시면은, 네이버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이라고 요거를 선택하시면 아마 요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으로 재생, 여기를 저는 왼쪽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만든 영상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화면이 멈추네요. 이렇게 해서 이 사진들이 4:3 비율로 지금 찍힌 거라 화면이 왼쪽, 오른쪽, 양쪽 측면에 검정색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스킵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색깔 꽉 차게 들어가 있죠. 이건 16대9로 작업을 한 거고, 이거는 네이버 포토 동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마를 사용해서 여기 들어있는 전체 사진들만 돼요. 동영상을 만들더라고요. 하나씩 보여주는 거를 미리 저장을 했다가 미리 동영상을 만들었다가 테마 만들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 영상의 일부분을 구성하도록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마지막에 엔딩 자막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네이버 포토 동영상, 네이버 포토뷰어를 설치를 해서 네이버 포토 동영상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 편집기를 통해서 사진으로 일정 부분 수정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